지금 보수 진영의 이제 가장 큰 목소리, 큰 스피커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 아닙니까?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큰 목소리였는데 요즘 뭐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봉규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거. 기분 나빠요. 이봉규 아무도 없어요. 저예요. 이봉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양보 조금 해준 거예요. 예. 저희는 그래도 구독자들이 좀 그 온순해서 온순해. 신혜식을 한번 초대하겠다 그랬더니 빨리 불러달라고. 그래요? 댓글로 조지겠다고.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연을 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좀 무서워서 그만. 아니 무슨 언제 무슨 거 첫 방송부터 거짓말. 아니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바빠서 한다가 바빠서 밥을 하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한다. 예. 우리 신혜식 대표님하고 친한 제가 사실은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데뷔시켰어요. 저를 데뷔시켜 주신 사람이 신혜식이고요. 제가 누구 자리에 갔냐면 변희재 자리에 갔습니다. 변희재가 감옥 갔을 때 그 자리로 제가 갔습니다. 한동훈의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도서관에 가질 않나, 책을 쓰질 않나, 또 그 직구 관련돼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는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구태 정치죠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도서관을 가도 신선하지가 않고 네. 예, 또 뭐 셀카 찍어갖고 뒷모습 셀카 찍은 거 뒷모습 셀카 찍기는 그렇죠. 예. 누구를 시켜서 찍은 것 같아. 아, 시켜서 찍은 거죠. 당연히. 예. 우리가 좌우 맞아? 왜 이렇게 말이 같은 편 같아. 두 분은 한동훈이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아유.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항마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막을 사람이 없죠. 나경원이 막을 수 예. 있나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지금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하. 근데 이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최근 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장시호 녹취록이 아닌가. 장시호가 자신의 지인과 뭐 대화했던 내용이 밖에 퍼졌는데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뭐 검사가 뭐 편의를 제공받았다. 검사한테 자기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민주당 최고위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함으로써 공론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보수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말 괴멸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규명 작업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변희재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그와 이제 연장선상에 있죠. 예. 네. 장시호와 관련된 녹취록도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거는 저는 역사적으로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 탄핵이 사기 탄핵이었다. 네. 잘못됐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장시호 녹취록에 한동훈이 등장하고 네. 그 과정에서 장시호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기가 아니냐. 네. 예?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예.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건 앞으로 우리가 또 파헤쳐야 될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장시호 녹음 파일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1,700개의 파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의 기자회견입니다.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자회견이 뭐 시작 자체는 변희재, 강진구 기자 여기서 됐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받은 쪽은 어쩌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렇죠. 받은 거거든요. 사실 태블릿 PC 건 예. 저만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저한테 책을 직접 선물하면서 네. 이 책에 있는 내용만 한번 봐 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정독을 했죠. 정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알고 봤더니 신혜식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 그게 태블릿 PC 조작권은 최초 보도자가 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거 갖고 얘기도 안 하고 책도 한번 봐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신혜식은. 예. 근데 변희재가 딱 그걸 보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변희재 대표가 좌우압작 집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네. 참여를 하면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네. 위증 때문에 탄핵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증이 아니고 또 탄핵될 만한 일은 널렸죠. 네.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거기서 그 관저에서 맡고 있었다든가 뭐 그리고 그 최순실과 장시호가 나란히 관저에서 프로포폴을 또 맡게 허락도 했었어요. 확인된 사안들입니다. 예. 다 보도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검찰이 자기의 공을 세워서 예. 검찰 세력들의 특수한 사적 이해를 위해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지금 내용 그런 내용이 좀 그리고 많이 있죠. 모회 위증까지 예.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너무나 심각하게 유린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단지 태블릿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장시호라고 하는 이미 약점을 갖고 있는 피의자를 네. 겁박하거나 회유해서 모해 위증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 겁박 회유를 인한 모해 위증은 이미 이전에도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늘 그거를 갖다 방어하는데 모든 조직 전체가 움직였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그 어떻게 보면 공고한 기득권들을 네. 깨고 정말 새로운 그 사법 질서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그럼 했던 거예요. 두 쪽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요거는 합치된 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이런 부분을 예. 봐야 돼요. 이게 검찰이 했다고 하는데 네. 특검이 한 거고, 특검이 한 거고 그 수장은 박영수였고. 당시 박영수가 네.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수는 누가 세웠냐? 민주당이 세웠고. 네. 그 당시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어요. 예. 그때 참 국민의힘 당이 당시 추천해냈고 그 박지원. 박지원이 추천했고 아니. 그리고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아니, 민주당과 법이 민주당 추천으로 돼 있어요. 법 자체가.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야권 새누리당이었죠. 추천으로 돼 있었고요. 야권 추천이니까. 네, 야권 추천이고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 여권은 추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특검 자체는 민주당이 세워놓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과격하게 말해도 될까요? 민주당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집단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기 위해서 박영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영수 이제 구속이 될 겁니다. 예, 뭐 구속됐죠. 구속돼 있죠. 예, 구속돼 있어요. 예. 다시 풀려난 줄 알았어요. 요즘 자꾸 풀어줘갖고 구속됐잖아요. 그만큼 돈 받아먹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대장동화도 하고 얽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일부 세력의 문제다. 네. 일부 세력의 문제고 사기 탄핵은 결국 진실은 밝혀야 되는 문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만약에 특검에 의한 사기였다라고 해서 밝혀지면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통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 협조했고 또 특검을 세웠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또 언론들이 가세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 그리고 특검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네. 헌정 질서를 이렇게 파괴시킨 자들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이 장시호 녹취 파일, 예. 녹취 파일의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 검사가 장시호를 회유하고 네. 협박하고 심지어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언들을 그렇죠. 증언들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거죠. 물어야 되는. 아니, 그래서 드러난 게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 두 가지를 한번 신 대표님하고 김 대표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그 말씀 다 옳지만 특검의 핵심 수사 책임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시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모해 위증 사건의 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재용이에요. 프로포폴 얘기도 있죠. 예, 거기. 프로포폴 예.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기환송심에서 네.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이길 수 있을까봐 그 파기환송심을 연기시켜 놓고 네. 그리고 장시호 등을 통해서 프로포폴에 관련돼 있는 증언들을 하게끔 해서
결국은 이재용이 법적 대응을 더 못하게끔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로포폴과 관련돼 있는 거는 7천만 원짜리 그 벌금으로 끝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프로포폴 그 맞으면서 그 뭐 쓰리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것도 지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지어낸 게 아니라 거기 그 내용에 있어요 다. 그것도 지어내지. 예. 잠시만. 지어내지 마세요. 예. 너무 싼 마이로만 아니 쌈마이가 아니라 아니요. 쓰리썸이 나오고 막. 아니, 있는 거기 얘기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이니까.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예. 누탐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망신 주기를 할 그 상황을 만들어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삼성의 그 탁월한 변호인단들이 사실상 무기력해졌고 네. 그리고 거래가 일어났다. 그 대신 그 건을 가지고 7천만 원으로 또 퉁쳤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게 모해 위증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돼 있다고 억지로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태블릿 PC 건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 네. 이 부분을 또 증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태블릿 PC를 조작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 이- 파일에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의 그 공동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그 범죄 혐의가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2가지가 빠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뭐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우리 저 신혜식 대표님이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야. 네. 이 장시호 녹취록을 가지고 실제로 이 녹취록에 언급돼 있는 검찰들은 전부 4팀. 4팀 검찰들. 이 4팀을 지휘했던 사람이 한동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황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거 보완을 해서 이재용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혹은 최순실에게 타격감을 주자, 압박을 하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사람은 한동훈의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와 장시호 녹취록을 묶어서 한동훈을 보낼 수 있는 거야. 한동훈을 예. 타겟으로 그렇죠. 기자회견했다. 한동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장시호 파일을 썼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가 있다. 장시호 파일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자기 되죠? 말을 자기가 잡잖아. 아, 두 번째. 그러니까 예. 모른다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실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태블릿 PC를 조작했을 일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동훈 팀장 일의 아래들이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한 거다. 자기들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도망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 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발목을 잡게 되는 아, 저 그러면 상황이 그거 한번 벌어질 들어봅시다. 것이다. 대통령이 이 어떤 녹취록이나 이 장시호 관련된 부분에서 아, 이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보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뉴탐사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예. 그럼 뭐 윤석열 측에서 뉴탐사에 줄 리는 없을 그런 일은 것이고. 전혀 없죠. 예. 없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그렇게 봅니다.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한동훈을 날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탄핵의 진실을 알아보자는 차원인데 지금 자꾸 윤석열을 엮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뉴탐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시작된 건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커지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요. 이름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갈 수밖에 대통령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거를 갖다가 참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동훈은. 지금 보니까 왜냐? 이번에 한동훈에 대한 스타일을 총선에 봤는데 네. 대통령이 자기 나가라고 그랬다. 예. 그래갖고 동아일보에다가 뿌렸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걸핏하면 나 못하겠다. 해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궁지까지 가면 결국 누가 시켰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동훈 스타일상. 근데 현재까지 한동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한동훈의 단독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하나 그 장시호 파일을 보면 뭐 하겐다즈 사주고 뭐 탕수육 사주고 아이스크림, 탕수육 이빠이. 예, 이빠이, 예. 탕수육 이빠이 곱빼기예요. 그 뭐예요? 이빠이. 많이 어쨌건 먹고 싶다. 예.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아니다. 그렇게 어떤 그 불법을 동원했을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좀 궁금한 게 그것도 두 분 다 말씀 좀 그러니까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시호를 이용해서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었다. 네,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동훈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했는데 두 번째 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당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까지 어떤 답이 없을까요?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시면. 뭐 두 중에 그 아무나. 부분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변희재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변희재 대표가 본인이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일 수 있을 텐데. 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동참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 또 그 의향이 있다는 것을 비친 적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사람들을 그 뭐 총선 등등에서 국회의원으로 넣어주는 대가로 거래를 했다. 이 내용을 갖다 변희재 대표가 폭로를 했죠. 그 뭐 유영아 변호사 그렇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자신이 그 탄핵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은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변희재 대표는 보는 거예요. 결국은 대표적인 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재산이다 이런 거 보는 재산이나 거죠. 뭐 그 자신이 밀어주던 정치인들, 그렇죠. 국회의원들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네. 뭐 세세하게 뭐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 장시호 파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 건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아마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 나타나게 되면 혼란만 더 가중이 되고 진실 규명 작업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척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입장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죠. 그 이 장시호 이 제보 관련해서 끝까지 갑니까, 신 대표님? 뭐 끝까지 가죠. 변 대표랑 손잡을 생각은 없으니까 변희재 대표랑? 뭐 저는 이미 뭐 손 잡은 거잖아. 아니에요, 변희재 태블릿 PC는 네. 계속 하잖아요. 계속 보도하고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떤 정략적인 관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금전적인 목적의 이해관계 이런 거로 보지 않아요. 이건 진실규명 작업이다. 그래서 저는 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또 보도도 해왔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죠. 이 태블릿 PC를 과연 누구한테 맡겨놓고 숨겨놨다가 그러다가 이 태블릿 PC를 다시 제출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그런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제2 태블릿 PC. 근데 그 태블릿 PC를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어제. 근데 녹취록 안에 있어요. 윤미가 가져갔었잖아. 윤미 누구지? 그 음식점 했던 그 윤미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녹취록을 듣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거론되는 사람들, 그때 시점에 이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교차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 어떤 그 가게, 실제로는 건강식품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어떤 가게를 운영을 했던 김윤미라고 하는 분이 장시호 씨 아들과 김윤미 씨의 딸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들 친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게 친구였고 실제로는 아들을 케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이쪽에서 뭐 장시호가 뭐 옥바라지도 해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살았을 개연성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물품들을 관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관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예.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녹취록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사를 그런 할 상황으로 수밖에 없는 가게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